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주간 위성 영상과 딥러닝으로 한국의 경제지표 예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한국의 양질의 미시 데이터를 이용해 주간 위성 영상에서 어떤 지표를 추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로 주간 위성 영상을 사용하여 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활용할 데이터는 GIS 데이터와 주간 위성 영상입니다. 주간 위성 영상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딥러닝, 즉 컴퓨터 비전 분야의 딥러닝을 활용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이란 입력 데이터와 그에 대한 정답을 함께 제공하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태깅해서 제공하면 기계는 입력 데이터에서 정답 값을 찾아내는 룰을 학습하게 됩니다. 물론 룰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태깅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룰을 찾아내는 것이 결국 기계 학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간 위성 영상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며 그 위성 영상이 찍힌 위치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제 지표의 정답값을 기계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계가 이 룰을 찾아낼 수 있는지 검증합니다. 룰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위성 영상 안에 정답값을 표현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룰을 찾지 못한다면 그 위성 영상 안에는 필요한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이 연구에서는 주간 위성 영상뿐만 아니라 지난 강의에서 QGIS에서 베이스맵으로 사용했던 오픈스트림맵과 야간 조도 데이터도 사용합니다. 이 세 종류의 입력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 지역의 경제 지표를 가장 잘 예측하는지 비교해 볼 것입니다. 한국의 장점은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 정답값 또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연구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간 위성 영상은 인구, 총소득, 총소비를 예측하는데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간 위성 영상과 오픈스트림맵도 경제지표 예측이 가능하나 주간 위성 영상이 가장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균 소득,
평균 소비, 평균 개인 신용 점수, 중위 소득 등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유럽 우주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센티넬 위성 영상, 무료로 사용 가능한 오픈스트림맵, 그리고 나사와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제공하는 VIRS 야간 조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무료로 공개되어 있고 라스터 데이터 형태입니다. 라스터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기계 학습의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이전 실습을 통해 야간 조도 자료와 오픈스트림맵은 여러분도 익숙한 라스터 데이터죠? 센티넬 위성 영상을 예시로 들면 아래와 같은 해상도로 제공됩니다. 도로, 아파트, 논, 산 등이 모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네모 박스는 1km 곱하기 1km 격자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행정 데이터로 1km 곱하기 1km 격자의 인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해 정확한 정답 값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는 1252명이 살고 있고 오른쪽 지역은 산이므로 아무도 살지 않고 왼쪽 지역은 논이 많아서 인구가 90명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구글 어스 엔진에서 제공하는 위성 영상으로 이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명한 해상도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센티넬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해상도는 약간 떨어집니다. 여기서 서울은 인구가 아주 많은데 한 격자에 최대 4만 명까지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위성 영상들을 구글 어스 엔진에서 쉽게 체계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 엔진을 이용해 한국의 센티넬 영상을 모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센티넬, 오픈스트림맵, 야간 조도 데이터를 동일한 지역의 세 종류 데이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센티넬은 1km 곱하기 1km 격자로 나타나며 오픈스트림맵은 지도 형태로, 야간 조도 데이터는 픽셀 사이즈가 훨씬 큰 형태로 나타납니다. 야간 조도 데이터의 공간 해상도는 센티넬보다는 못하지만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단순하여 활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활용해 통계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정답값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km 곱하기 1km 격자 단위로 데이터를 사용하며 인구 데이터는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격자 단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또한 격자 단위 소득, 자산, 카드 소비, 평균 신용평가 점수 등은 코리아 크레딧 뷰로, 줄여서 KC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 자료는 무료로 공개되지 않아 구매해야 하는 자료인데 저는 이 자료를 구매해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km 곱하기 1km 격자가 한국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중 5%를 랜덤 샘플로 사용합니다. 약 5,000개의 격자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랜덤 샘플이므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균등하게 선택됩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 소스를 비교하면 첫 번째는 센티넬 이미지, 두 번째는 오픈스트림맵, 그리고 세 번째는 야간 조도 데이터를 위성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림들은 제가 QGIS로 만든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이미지에서 변수를 추출한 후 그를 바탕으로 예측했는데 최근에는 딥러닝을 통해 이미지 자체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기계가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예측하는 방식이 대다수입니다. 사용하는 합성곱 신경망 또는 영어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또는 줄여서 CNN 방법은 이미지 자체를 입력으로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중간 단계를 기계가 자동화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약 5,000개의 태깅된 이미지 중에서 80%는 학습에 사용합니다. 학습이란 이미지와 이미지에 태깅된 정답값을 주고 그를 바탕으로 룰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학습된 결과를 이용해서 나머지 20%의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하고 그 결과가 실제 값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합니다. 인구 예측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구의 자연 로그 값을 취한 후에 예측합니다.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인구가 격자별로 한 자릿수에서 몇만 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범위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인구나 소득 등 분포가 비대칭적인 경우 분포를 더 정규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80% 학습 데이터로 딥러닝 모델로 학습을 하고 20%의 검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 효과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실제 로그 인구와 각 격자의 예측된 로그 인구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스퀘어드를 보면 센티넬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예측력이 제일 높고 오픈스트림맵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야간 조도 데이터는 그보다 예측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결정계수 R스퀘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스퀘어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성 중에서 모델이 설명할 수 있는 변동성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R스퀘어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의 예측 모델이 데이터의 평균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델이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포 그래프를 살펴보면 파란색은 실제 그 지역의 로그 인구 분포를 나타내고 오렌지색은 예측된 인구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X축이 모델로 예측한 로그 인구이고 Y축이 실제 그 지역의 인구를 나타내는 산점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예측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스퀘어는 0.81로 1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모델이 예측을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MSE로 보면 1 정도 되는데 모델의 평균적인 예측 오차는 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RMSE는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예측력이 높은 것인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RMSE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루트 민 스퀘어 에러, 줄여서 RMSE는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RMSE를 통해 예측값과 실제 값의 평균적인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RMSE는 값이 낮을수록 예측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이 최소값입니다. RMSE는 그 값이 직관적으로 해석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MSE 값이 3이라면 모델의 예측 값이 실제 값과 평균적으로 3의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MSE를 계산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인 오차 또는 에러를 계산합니다. 이 차이를 제곱하여 제곱 오차를 구합니다. 스퀘어 에러라고 합니다. 이어서 제곱 오차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미인 스퀘어 에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곱근 또는 루트를 구합니다. 즉 루트 미인 스퀘어 에러입니다. 다시 센티넬 예측 결과로 돌아가서 RMSE가 1인 것은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로 로그 예측을 하였을 때 예측치와 실제 인구 정답값이 평균적으로 1의 오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그로 1의 차이면 원래 값은 예측치와 실제 값이 평균적으로 약 2.7배 차이가 나고 퍼센트로는 약 178% 오차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격자 단위 예측에서 2.7배나 178% 차이는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 로그 1차이면 원래 값에서 약 2.7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로그의 베이스인 2가 약 2.7의 값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수식을 보시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그 예측 빼기 로그 실제는 로그 예측 나누기 실제와 같습니다. 1은 로그 2이므로 예측 나누기 실제는 2와 같습니다. 또는 맨 아래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값은 평균적으로 약 178%의 오차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픈스트림맵도 센티넬보다는 못하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예측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R스퀘어가 0.71이고 RMSE가 1.15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 조도를 살펴보면 예측치와 실제 값의 분포가 센티넬과 오픈스트림맷에 비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점도를 보면 센티넬에 비해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스퀘어는 0.23으로 상당히 낮고 RMSE도 1.68로 훨씬 높습니다. 실제 값과 예측치가 평균적으로 약 440%의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총소득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정답값을 총소득으로 설정하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격자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낸 값이 그 격자 안의 인구이고 총소득은 그 격자 안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R스퀘어 값을 살펴볼 때 센티넬이 여전히 그 값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픈스트림맵이 야간 조도보다 예측력이 낮게 나왔습니다. 총소득을 보면 센티넬이 실제 로그 총소득과 예측된 로그 총소득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고 로그 총소득의 분포도
예측값이 실제와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픈스트림맵도 나쁘지 않지만 센티넬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조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만 여전히 센티넬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센티넬이 예측을 가장 잘하므로 가장 좋은 인풋 데이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력이 가장 높다는 점은 좋지만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할 때 야간 조도가 상당히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의 총 소득을 사람 수로 나눈 평균 소득을 예측해 봤습니다. 로그 평균 소득으로 하면 사실 예측력이 거의 없습니다. R스퀘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비교 대상으로 기준이 되는 가장 간단한 모델보다 예측력이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간단한 모델은 어떤 인풋이든 똑같은 숫자로 예측하는 모델인데 그 숫자는 학습 데이터 정답값의 평균입니다. 이 간단한 모델보다 딥러닝 모델 예측력이 나쁘다는 것은 딥러닝 모델이 그저 평균을 예측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계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평균 소득에 관한 것인데 센티넬로도 잘 예측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스트림맵이나 야간 데이터로도 잘 예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러한 GIS 데이터, 위성 이미지 또는 오픈스트림맵은 인구나 총소득에 대한 예측은 잘하지만 평균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예측은 잘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지만 보고 평균 소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총소득은 인구 곱하기 평균 소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 인구와 로그 평균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소득의 변동은 인구의 변동과 평균 소득의 변동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그 인구의 변동은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평균 소득의 변동성이 상당히 작습니다. 결국 총소득의 변동은 인구의 변동과 평균 소득의 변동을 더한 것으로 로그 인구의 변동이 그 위치만 약간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로그 평균 소득의 변동성은 상당히 작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기계가 평균 소득을 잘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는
평균 소득의 분포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소득을 잘 예측하는 이유는 결국 인구의 변동을 잘 예측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총소득은 로그 인구의 변동이 위치만 이동한 형태이기 때문에 총소득을 잘 예측하는 것은 결국 인구를 잘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 연구에서 인구와 총소득 및 총인구를 비교해 보면 예측값이 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는 미국도 한국처럼 인구 예측은 위성 데이터로 잘 되는데 소득의 경우 지역별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측값이 결국 소득이나 인구와 비슷하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카치안 외 공저자의 연구에서도 평균 소득이 아닌 총소득을 이용해서 딥러닝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샘플을 사용해서 분석할 수도 있는데 5% 샘플이 아니라 25% 샘플을 이용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샘플 수가 너무 작아서 나오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로그를 취하지 않고 총소득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측해도 그 결과는 비슷합니다. 소득이 아닌 소비 변수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대전인데 센티넬 데이터를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보면 왼쪽 사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간에 실제로 물이 흐르는 곳과 산이 있는 곳의 색깔이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처럼 가시광선에 적외선 파장을 추가하면 물과 산이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그 이유는 녹지는 적외선을 반사하고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반면 물은 특정 가시광선의 파장대만을 선별하여 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모든 파장대가 흡수되어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산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을 많이 반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 대신 적외선을 사용한 이미지에서도 인구 예측에는 약간의 성능 개선이 있었지만 가시광선과는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간 위성 영상에는 인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를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잘 예측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총소득과 총소비도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소득과 소비 등은 예측하지 못하고 중위소득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한계점을 언급하자면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의 격제 단위로 볼 때 소득의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큰 소득 불평등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평균 소득을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력 정보로 이미지만을 사용하였고 어느 지역인지에 대한 정보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이 낮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형태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간 위성 영상, 야간 위성 영상 등을 사용하여 경제 지표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의 데이터 강점을 잘 활용한 연구입니다.